예, 편간에 대한 그 성립 요건을 보면은 아까 그 육신을 해석을 할 때 앞에 있는 거는 과정이고 이제 밖에 그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 있는 그 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치우칠 편자를 쓰죠. 그래서 그 좀 편파적이다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데, 이제 관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군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백성이랑 임금이랑 같이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모여 있는 장소 같은 걸 의미를 해요. 그거를 이제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평관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관은 관이라고 하는 기득권이나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정의라고 하는 기존에 나와 있는 질서라던가 이런 사회적인 규칙이라던가 이런 거를 내가 지켜감으로써 내가 권한을 이렇게 얻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평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이라고 하는 그 권한을 가지는 목적은 똑같은 건데, 그 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평간의 그 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상대를 이제 죽이거나 아니면은 뭐 법을 바꾸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권한을 차지를 하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권한을 차지를 하고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사회적인 약속이라든가 기존의 틀을 지켜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나한테 권한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평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기존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정관을 위협을 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런 질서를 이제 어지럽히거나 어렵게 만드는 정관을 어렵게 만드는 세력이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죽여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정관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내가 처단을 하고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관을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평관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잘 나와져 있는 국가나 사회가 내가 잘 굴러가게끔 옆에서 이렇게 서브를 해주는, 도와주는 거를 이제 의미를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평간이라고 하는 그 뭐 의미 자체가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평간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제 상관이라고 하는 거랑 겁재라고 하는 거랑 이게 합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정관 같은 경우에서는 정관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상관이나 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평간에 그 정도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상관이나 겁재가 만약에 합을 했을 때, 이때는 그 정관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되려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일간이냐 양일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양일간이 만약에 겁재와 이렇게 평간이랑 합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평간이 겁재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결탁을 해가지고 이 권한을 내가 공격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이런 권력이나 권한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 손 안에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가능한 게 겁재합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전에 겁재 설명을 할 때 겁재합살이 막 바지사장 같다, 이제 기존의 부자의 그런 권한을 내가 대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음일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상관하고 편관이 합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내가 이제 권한이나 권력이나 이런 거는 내가 못 가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권한은 못 가지는 건데 이런 권리라던가 이런 거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 권리라고 하는 거는 뭐 유통권이나 통상권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의미를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이제 둘 다 합을 안 하면은 그거는 내가 이제 이렇게 결탁을 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권한이나 남의 권리라던가 이런 걸 뺏는 사람은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하면은 내가 그걸 뺏어가지고 내 개인적인 권한이나 권리를 그런 걸 채우는 게 평간이다. 평간이 뭔지 알기 전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거부터 그 체크를 하고 이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사주에 만약에 내가 편간에 있는데 뭐 양일간인데 겁재가 없다, 뭐 아니면 겁재가 있는데 편간이 없다, 그러면 내가 뭐 남의 권한이나 권리라던가 이런 걸 내가 뺏는 사람은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나쁘게 가면은 내가 나쁜 사람 편에 쓴 거예요. 이거는 나쁜 사람 편에 서가지고 이 바르지 않는
이런 운영 체계 같은 거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들이 있는 환경, 이런 부조리가 있는 환경이란 뜻인 거예요. 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내가 이렇게 바로 잡아야 하는 역할 자체가 이제 편간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 사주에 만약에 편간이 있다 이러면 주변에 항상 이런 부조리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는 역할이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운명인 거거든요. 근데 내가 상관이랑 편관이랑 합을 하거나 이런 합살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나쁜 사람 편에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예요. 일진 애들이 막 갑자기 막 그 애들한테 뭘 시키는 거야. 야, 빵 사와 이러고 시키는 거예요. 상관이랑 편관이랑 합을 하고 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빵을 시킬 수도 있는 거야. 야, 내 거도 이러면서.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애들을 지켜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편에서 가지고 내가 같이 동조를 할 수도 있다. 음일간은 상관합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양일간이라고 하는 거는 겁재하고 편관하고 합을 하거든요. 그 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답하다라는 뜻이에요. 대답하다. 근데 통변을 할 때는 보통 협력하다라는 뜻으로 보통 해석을 해요. 통변을 할 때는. 그 모양 자체는 보통 이제 대답하다라고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합의 요건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천간하고 지장간에 이렇게 합을 해야 그걸 이제 합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천간에만 있다 이런 거는 그 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장간은 그 내가 아니라 그냥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뜻인 거여가지고 딱히 의미가 없고, 진짜 그런 연대나 협동이나 합을 하려면 이제 천간이나 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 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런 그 주변에 이런 내가 부조리가 이렇게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거를 내가 바로 잡아야 하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게 이제 편간인데, 아무튼 엄청 정간이랑은 다르게 이런 바른 질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 선생님들 매드맥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아포칼립스 같은 그런 배경에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환경들 항상 이 통제되어져 있고 뭔가 불균형이 있는 뭔가 이게 부조리가 있는 그런 환경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편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불편한 환경에서 태어난 걸 편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내가 극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바르지 않는 체계 안에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받는 사람들 있고 이렇게 억압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환경에 태어난 게 이제 편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행동을요 내가 바르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되는, 남들한테 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환경에서 내 행동이나 태도는 항상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 엄청 비상식적인 그런 환경이나 이런 데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편간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편인하고 편간 같은 경우가 그 편인이 만약에 살인 상생을 한다 이거는요 잘못된 거를 이렇게 감시를 하고 감찰을 하고 뭐 그런 걸 잡아주는 이런 임무를 내가 맡은 사람이란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견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비견요. 그 비견이라고 하는 거는 편간이 내가 구해줘야 될 대상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편인 눈에는 원래 하자 있는 사람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하자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근데 편간 눈에는 이제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상태 안 좋은 사람한테 이제 눈이 가요. 이게 남녀를 만나도 똑같아요. 이게 남자로 따진다고 했을 때 좀 여자분들이 상태 이상한 사람한테 이렇게 눈이 갈 수도 있다. 이게 살인 상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을 내가 바로 잡아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매력을 느낀다 볼 수가 있고, 아무튼 비견까지 있다 이러면은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지켜줘야 되는 사람이다. 만약에 권리를 침탈을 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그런 사람을 차단을 해줘야 된다, 처단을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을 이제 잘라야 된다, 그런 논리를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보통 직업적으로는요
그런 생명이라던가 리스크라던가 그런 각종 위험 요소를 이런 거를 내가 방어를 해야 되고 물리쳐야 되는 게 내가 이제 의무다. 그 재생살이라고 하는 거는요, 조직에 대한 이 결속력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신제살이라고 하는 거는 미리미리 방어력을 갖추는 실력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거는, 편간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 급변하는 세상인 거거든요. 그런 데서 편인은 적응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편간이랑 편인이랑 이게 짝 같은 거예요.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변화하는 것들에 이렇게 상황을 체크를 하는 그런 특수한 임무를 맡은 거를 이제 살인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만 할 수 있는 특수한 일을 하는 게 보통 이제 살인상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 어려운 일들 같은 거 있죠. 나만 맡을 수 있는 특수한 일들. 그래서 내 사주에 살인상생이 되어 있다 이러면은 그 조직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마찬가지로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그 아무도 가지지 않는 남자를 내가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남자를 내가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편간이라고 하는 게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중압감이라던가 뭐 의무감이라던가 좀 이런 치열한 이런 경쟁에 대한 피로라던가 이런 것들이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매일 또 이제 항상 리스크라던가 위험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도 좀 이렇게 노출되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데, 근데 참 희한한 게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해결사를 자청을 해가지고 혼자 이제 모든 총대라는 총대는 다 매일 수도 있는 게 또 편간이다. 그러니까 고생이란 고생은 내가 이제 좀 다 이렇게 맡으려고 하는, 뭔가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어느 순간 하고 있는, 내가 MBTI는 분명히 내가 INFP인데 왜 내가 나서가지고 모든 걸 총대를 매가지고 하고 있지를 하는 게, 그게 아마 사주를 이제 보시면은 편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많이 그런 거에 시달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보통 편간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혹시 나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죠?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무슨 일이 생길까봐, 잘못될 까봐병. 그거를 이제 내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식신제살이 있어야 되는 거입니다. 식신제살이라고 하는 거는요, 유비무환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미리미리 이런 나쁜 일을 방지를 하기 위해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국가 자격증을 따서 의사가 되거나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일상생활에서는 그 내가 아플까봐 보험 드는 거 있죠. 뭐 그런 용도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게 식신제살이다. 두 번째로 이제 평안한테 필요한 거는요, 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이 왕해야 돼요. 근왕. 이제 선생님들이 아시는 그 일간의 근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임수일간이다 하면은 지지에 해나 자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통이라고 했죠. 고통이라고 하는 그거를 내가 이렇게 견디는 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편간은 항상 그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이길 때까지 인내를 하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먼저 내가 힘들고 뒤에 기쁜 게 찾아오는 게 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간운이 왔을 때도 아무리 그 편간운이 나한테 좋게 작용을 한다라고 해도 그 편간은 내가 처음에는 힘든 일이 일어나고 그걸 해결함으로써 전화위복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안 힘든 건 아니에요. 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길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그게 이제 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인성이라고 하죠. 살인상생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살인상생. 그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거는 견디는 거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 보통 이제 지피지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상대가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파악을 하는 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인상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보면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아닌가를 바로 파악하는 그런 그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봤을 때 제가 거짓말을 치나 거짓말을 안 치나 이런 걸 파악하는 재능이 있는 거죠. 그 엄청 예리한
그걸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지피지기를 통해서 미리미리 내가 상대를 파악을 하는 그런 힘 같은 거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편간의 비견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감당을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편간이라고 하는 거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대신 맞아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나 대신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준다는 표현보다는 그 나 대신 그걸 해결해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아무튼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의지를 하고 내가 만약에 근이 없다 이러면 뭐 비견이라도 있으면 좋은 거죠. 나는 그냥 업혀가면 되는 거예요. 업혀가면 그 비견겁제는 이제 천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지에 근이 없다 이러면은 천간에 비견이 있으면은 내가 이게 남들한테 뭔가 의지를 하면서 살겠다는 뜻인 거고, 만약에 내가 천간에 비견도 있고 지지에 근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남들한테 의지를 한다라기보단 누가 나한테 의지를 하는 거죠. 이거는 반대로 내가 힘이 세니까 약한 사람들이 나한테 의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지는 이제 비견겁제라고 안 하고 그걸 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상간합살, 아까 처음에 말했던 상간합살이랑 그 겁제합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냥 딴 거 필요 없어. 나는 뭐 이 편간을 뭐 견디거나 이 나쁜 놈을 견디거나 이 힘든 애를 내가 견딜 필요 없다. 그냥 나는 이 나쁜 애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게 상간합살이랑 이제 겁제합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나한테 오는 이 나쁜 사람 편에 서가지고 내가 이용해서 사는 거,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가는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거기에 대한 나중에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편간이 이제 편간도 단점이 있겠죠. 그 편간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그 까바병이 있다고 했잖아요. 까바병. 뭔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터질 것 같아요.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떨어질 것 같아. 뭐 그런 병들 있죠. 좀 지나치게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들, 내가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들, 뭐 이런 병으로 이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게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환의식 같은 것들, 가장 이게 좀 불안한 것들, 불안한 것들, 뭐 위기를 느끼는 것들, 이런 걱정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예민해지고 이게 불안해지고 걱정이 들면은 예민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공격성으로 이때 나오는 거예요. 편간의 공격성이 이때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다 이러면 이게 공격성이랑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보면은 그 유기견들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은 이렇게 막 엄청 이렇게 깨갱하면서 이렇게 짖잖아요. 그러한 좀 방어적인 모습 같은 거다. 그런 의무감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중압감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뭔가 일을 맡고 이런 것들이 너무 버거워가지고 그냥 나를 이제 고립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고립시킬 수도 있는, 그게 이제 편간의 단점으로 드러났을 때 이야기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편간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하가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팀 가르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편간의 환경에서는요. 뭔가 내 편이 아니다 이러면은 무조건 이제 그걸 상대를 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칫 가면은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편가르기 같은 것들, 편간이 있으신 분들이 아군과 적군을 구분을 못할 수도 있는 단점으로 작용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그러니까 위기라던가 이런 걸 내가 피하기 위해서 아까 나쁜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결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제 위험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위험하지도 않은 거를 계속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심리와 우환의식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거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것도 정관이랑 똑같이 내가 맡은 바나 이런 임무라던가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던가 이런 거를 내가 거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랑 같은 거예요. 나만 왜 힘들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총대를 내가 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조직의 틀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런 의무나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권한자로서, 책임자로서 이런 의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이나 이런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의미를 하는 거고, 내가 또 개인이라고 하는 이 타인에 대한 의무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까지도 지켜야 되는 그 책임감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도 지켜야 되는 거고, 사람들도 지켜줘야 되는 거고, 남편도 지켜줘야 되는 거고, 나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평간이다. 이런 걸 내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총대를 매야 되는 게 평간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죠. 어렵고 갑자기 막 이렇게 스트레스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욱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남들은 다 놀고 있고 나는 전부 다 책임지고 일하고 있고 뭐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관처럼. 정관이 아까 모멸을 느끼면 좀 웃기다라고 했던 것처럼 나도 그런 의무감으로 항상 살아야 되는 게, 그런 역할을 받고 내가 이제 수호자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의무가 큰 거예요. 관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제 정관보다도 평관이 만약에 권력을 가지면요, 이게 엄청나게 큰 권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재생살로 이제 살이 왕해야 되는 거예요. 평간이 이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재생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생살이 되면은 이걸 이제 살왕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아까 재생관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권한을 가졌다라는 뜻인 거고, 평간이 재생살이 됐다라는 거는요, 그거는 내가 엄청 귀한 사람이란 뜻인 거예요. 뭐 그래서 뭐 시상일이 평강격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런 거죠. 이게 그 재생살이 되어야 그런 권한 위에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게 평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위험이 이제 있는 만큼, 그 리스크가 있는 만큼, 그만큼 내가 권력이나 권한이나 이런 거를 크게 가질 수 있는 것도, 최고 중에 최고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평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